지금 우리 바다가 위험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부터 서해를 사수하라. 서해상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을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형선입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바다 위 단속 작전. 그 아찔했던 순간들이 펼쳐진다. 사명감 없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서해어업관리단의 해양주권 수호 현장 속으로. 완전 동화 같아요. 평범한 뷰는 가라. 천상계 비주얼 자랑하는 열기구 투어와 시선 강탈하는 맛의 끝판왕까지. 매운 용궁 갈비찜이라고요. 갈비하고 동해바다가 만나가지고 이 조합 찬성. 눈으로 느끼고 입으로 느끼니까 기쁨이 3배인 것 같아요. 요원들도 반한 역대급 눈호강 맛기행 부여로 모십니다. 진도 앞바다에 어벤져스가 떴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단. 이게 바다에서 건져 보물입니다. 해조에 잠들어 있던 역사를 깨우다. 도 있고 공지도 있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중문화재 발굴 어벤져스 파이팅!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에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너머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풍부한 어족 자원의 보고이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서해. 하지만 매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위협당하고 있다. 국가 간의 약속을 깨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어선과의 총성 없는 전쟁. 해양 주권을 사수하기 위해선 강경 대응이 필수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민감이나 애국심 없으면 이건 못합니다.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서해 어업관리단은 밀착 취재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한 관찰팀. 흑산도 이름만 들어봤지 완전 처음인데. 우리나라 서남단 흑산도에서 어업관리 단원들을 만나기로 했다. 짐을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어디 있나요? 바로 옆에 포트로 대놨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이동. 어쩐지 시작부터 단단히 긴장한 요원들. 내가 너무 작은데? 기동성이 뛰어난 고속 단정을 이용해 바다 위 어업 지도선까지 이동할 예정.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달리길 5분. 엄청 빠르다. 3박 4일 동안 머물 어업 지도선을 발견했다. 저희 가는 거예요? 네, 누가 35입니다. 불법 어업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를 담당하는 국가어업 지도선 무궁화 35호. 서해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난 사고 예방하는 2,000톤급 선박이에요. 승선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상승하는 고속 단정. 배가 올라갈수록 지도선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실감난다. 뒤에 당기고 스톱. 오케이. 드디어 해양 관찰의 서막이 올랐다. 무궁화 35호 속에 올려요.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고속 단정 석대. 110m 이상 분사 가능한 방수포. 최첨단 항해, 통신 장비까지 탑재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장님이신 거죠? 예. 여기 배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서해상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을 우리 자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근에 나온 가장 대형선입니다. 대형선으로 약 2,000톤, 2,086톤입니다. 주 업무는 주로 불법으로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을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35호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서해 어업관리단. 19명의 단원들이 항해, 기관, 통신, 조립 파트로 나뉘어 있지만 불법 조업 단속이 벌어지면
최소 인원만 배에 남고 한꺼번에 투입된다고 한다. 지금부터 그들을 집중 마크.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지 경계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만.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 NLL 이남에서 북위 34도 2부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약 31%를 관할하고 있다. 현재 위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입니다. 때마침 포착된 중국어선 한 척. 선 딱 끝에 있죠. 네. 여기 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 딱 이쪽. 한중해양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조업 중인 정황이 레이더망으로 확인됐다. 지금 0.2마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보통 한 0.5마일 정도 돼야 확실하게 얘는 넘어와서 작업을 한 걸로 판별을 하니까요. 现在在34度42、34度42、124度05的中国渔船，命令你们马上退出，命令你们马上退出。 경보 방송이 효과가 있을까? 살짝 헤딩이 트네. 좀 길죠. 중국 어선이 뱃머리 방향을 돌렸다. 일단 막 무조건 잡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경고 먼저 하고 본질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이제 얘는 작심하고 들어온 애들이다. 그러면 이제 잡아야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 수는 1,350척. 조업 중에 한국 수역을 침범할 경우 1차 경고 방송을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고속단정 단속과 방수포 발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간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납포,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요즘 좀 어때요, 상황이? 중국 유망들은 주로 요 물때, 즉 조류 시기를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입역을 해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은 조기, 고등어, 삼치 등 황금어장 형성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극성인 시기예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잔잔한 바다. 이내 점점 거세지는 파도와 함께 조타실이 분주해졌다. 잠시 포트 하겠습니다. 잠시 포트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할 새 출동 준비 완료. 고속 단정은 속도는 빠르지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운항이 쉽지 않다. 승선 조사를 위해 고속 단정에 몸을 싣고 중국 어선으로 향하는 단속팀. 사고가 좀 있으니까 안전 확보가 되면 올라가요. 바다 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바로 안전이다. 하지만 강한 파도에 좌우로 크게 출렁이는 어선. 파도가 높아 고속 단정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잠시 파도가 잠잠해진 틈을 타 빠르게 접근에 성공했다. 고속 단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빠르게 몸을 날리는 단속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5번 요원도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올라탄다. 승선 후엔 도주를 막기 위한 조타실 확보가 급선무. 그 다음으로 어업 허가증을 확인한다. 어창 한번 안쪽에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어획물 저장 창고 조사. 포획한 어종과 어획량 등을 조업일지와 대조했을 때 어획량 축소나 부실한 조업일지 등이 주된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물코 너비까지 확인하면 조사 종료. 어창은 지금 참고용으로 해서 어구로 다수만 집어져 있고 금액권은 53일 이상 나옵니다. 조사 결과 특이사항 발견사항 없습니다. 왜 철수하는 거예요?
예, 철상. 문제가 얼마 이상 없어서 딱 발견받았습니다. 다행히 불법 조업 정황은 없었지만 승선 조사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축적된 조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어선 규모가 클수록 불법 조업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특히 어업 조건에 맞지 않는 그물로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대다수. 7km. 중국 유망 어선의 그물코 기준 너비는 50mm 이상이다. 과연 조사 결과는? 규격보다 더 굵다 커가지고 이상이 없고 업장소 들어가 보니까 어획량이랑 이상이 없어가지고 불법 같은 거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지도 단속을 잘 하니까 중국 어선도 우리 이제세 들어와서 잘 기술 규정을 준수하니까 저는 이로써 보람이 많이 되죠. 다시 고속 단정으로 옮겼다는 단속팀. 그런데 이때 단원 한 명이 팔을 헛디뎠다. 다행히 대기하고 있던 동료들이 끌어올리는데 성공. 자칫하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전쟁터 같은 바다 위. 이들이 기억하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허가가 없는 배들은 걸리면은 벌금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죽자사절 달려들어요. 어선 양쪽에 차라리 그 창살 그리고 배 못 올라오게 막아놓고 우리가 배에 올라가면 조타실부터 검거를 하거든요. 조타실에서 오더가 내리고 하고 선장이 거기 있으니 조타실을 못 오게 철문으로 또 막아요. 용접을 다 해서.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있었거든요. 무허가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현장에서 납부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된다. 담보금 납부 전까지는 어선 몰수 및 폐선 조치가 가능해 중국 선원들은 거센 저항을 일삼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업무는 불가피하다. 어느덧 서해에 어둠이 깔리고 24시간 빈틈없이 계속되는 순찰. 밤이 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80톤의 어획물을 싣고 들어오는 중국 어선이다. 코로나19 감염 대비 중국 선원들의 체온을 잴 단원 2명 먼저 승선. 체온 측정이 끝난 후에는 선원 기록부를 확인한다. 선원 명부가 17명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허가된 선원 수와 실제 선원 수가 같은지 체크하기 위해서다.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선원 기록부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혹시 이제 숫자가 안 맞으면 미립국자가 있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大概 1, 2, 3 大概 이제 어창안을 확인할 시간. 증거 수집 위에 전 단원 모두 카메라 장착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수역에 빈배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 그러나 이 배는 이미 어획물 80톤을 싣고 왔다. 보고에 따르면 멸치 10톤, 잡어 70톤이 실린 상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돌아갈 때 어획량 허위 신고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전체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5종별로 저희가 전체 수량을 파악하고 이제 기록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이거 저울이째? 그거다 한번 다뤄봐. 이 토탈은 맞지만 오전 분류도 제한 조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잘못한 거지. 이상이 계도할 사항인 건지 아니면은 단속할 사항인 건지. 단속이 된다 그러면 이대로 납부해서 바꿔서 다시 사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소라바 찰리 여기 알파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력시 보고 부실로 해서 경고장 진행하겠습니다. 네, 경고장 진행.
다행스럽게도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어선. 법을 준수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 덕분이었을까?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건수는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엄청 단속 건수가 많았습니다. 서역갈단이 그때 많이 활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담보금도 무허가 같은 경우는 3억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 담보금이 무서워서라도 일단 안 넘어오는 게 있고요. 어업지도선의 저녁 식사 시간 찾아왔어요. 갑자기 분위기 상상 파티. 돈가스와 햄버거 스테이크 등판했어요. 저희가 직원들이랑 같이 1년의 절반을 같이 타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들 위주로 메뉴 정하고 최대한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상에선 보기 드물게 튀김까지 해내는 경력 10년차 베테랑 셰프. 저희가 뚜껑을 덮는 게 화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너무 날아가서 이걸로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삶소양이 느껴진 거야.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메뉴 위주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선상 요리엔 도가 텄지만 고충은 남아있다. 저희 아까 보트 내리기 전에 만들었다가 만드는 도중에 이제 보트 내린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바로 단속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만들다가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음식하랴 지원 나가랴 너무 바쁘시네. 그죠, 바쁘죠. 단속 투입엔 조리팀도 예외가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A조 식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A조 식사하세요. 고단한 하루 일과 끝에 맛보는 꿀맛 같은 저녁 식사. 이 정도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아요. 육지에 나가서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음식에 정성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엄마 밥 다음으로 맛있습니다. 배에서 정말 영양 풍부하고 그렇지. 흐뭇하게 저물어가는 하루의 끝자락. 무궁화 35호의 기관실을 찾았다. 늦은 밤까지 업무하는 단원 발견. 주간 단속 중 바다에 빠질 뻔했던 그분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네네, 뭐 다치는 보셨어요 아까? 전혀 없어요. 다행이네. 아까 어떠셨어요? 당황했죠, 많이. 그래서 사에 만약에 다 들어가 버리면 좀 많이 위험하죠. 다행히 저희 원래 주위 이제 동료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빠지거나 바로 이제 건져 올리거나. 항상 느끼는 게 뭐든지 자신하면 안 되겠다. 네, 자신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세색 씨가 걱정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면. 세색 씨요? 이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다 돼가는 거예요. 네, 1년 다. 그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 하지만 동료들이 항상 지키고 있고 같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자기가 사랑해.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수호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새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그런데 바다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 뭔가 했더니 버려진 폐거물과 폐어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양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어구를 수거하는 건 역시 어업관리단의 업무. 고기들 치어들인데. 치어들 이런 데 걸려서 다 죽겠네. 살려야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온기가 화면 뚫고 전달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살았으니까 안타까우네.
1년의 절반을 바다에서 생활하는 서해어업관리단. 계속된 항해와 수세, 단속의 연속인 승선 생활은 베테랑 단원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다. 대부분이 보면은 항상 파도는 있고 그리고 배는 많이 흔들립니다. 이 일 자체가 진짜 사명감 없이는 사실상 이어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해야죠. 서해어업관리단이 있어 오늘도 대한민국 서해는 평화롭다.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오감만족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할 대한민국 먹방 여행.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선 요원들. 오늘 새벽부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피곤한데. 오늘은 부여에 갈 건데 오늘 아주 제가 비주얼을 완벽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쳐도 돼요. 동화에서나 볼 법한 열기구 투어는 물론 소갈비와 해물의 매콤한 만남, 매운 해물 갈비찜과 뜨겁게 핀 한 송이 연꽃차로 힐링하는 비주얼 여행 기다리고 있어요. 부푼 가슴을 안고 서울에서 2시간 달려 도착한 부여. 근데 안개밖에 안 보여요. 어떡해 선배님?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고? 누가 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불꽃을 등대에 삼아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열기구입니다 열기구. 왠지 허전하다 했더니 20m가 넘는 초대형 풍선 등장. 선풍기 도움받아 10분이면 완성된대요. 열기구는 이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를 이제 잡아놓고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중 이맘때가 가장 비행하기 좋다니까. 날 잘 잡았어. 아주 잘 잡았어. 여기 지금 다리가 한 다리밖에 안 남았대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저기 둘 다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1번 요원 승. 원래 좋은 선배라서 양보하려고 그랬었어요. 잘 탔어. 좋은 선배 안녕. 얼른 네네네네. 이거 양보. 선배님. 네.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와. 짧은 인사를 마치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1번 요원. 어휴 저 괜찮을까? 어떡해. 어째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60m 올라왔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네. 별로 느낌이 생각보다 안 별로. 아니 밑에가 뭐 보이면 무서울 거 아니야? 안개가 너무 아쉽다. 안개 너 좀 밉상이다. 250m까지 올라갈게요. 우와, 어머 저, 우와, 어머 저, 우와. 눈앞에 환상적인 구름바다 펼쳐졌어요. 거짓말처럼 맑아진 하늘이 속세의 근심 걱정일랑 싹 잊게 해줘요. 좋구나. 멋있다. 열개구는 하루에 딱 한 번, 일출 후 2시간 이내가 최적의 비행 타임. 기상에 따라 최고 500m 이상 올라가는데 매일매일 다른 뷰가 펼쳐진대요. 다신 못 보는 풍경이니 인증샷 필수예요. 안 무서워요? 저 카메라 떨어뜨릴까봐. 나 떨어질 것 같아. 조용히 할게요. 죄송해요. 여기 올라오니까 어떠세요? 완전 좋아요. 열기구 안 타고서는 볼 수 없는 경치 같아요. 나는 좋기도 하지만 무섭네. 무서워. 완전 동화 같아요. 특히 부여는 국내 유일 열기구 자유비행이 가능한 도시라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아 높은 건물이 적어서 착륙이 쉽기 때문. 와.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게 부여 시내인데요. 이 부여 시내를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바람 타고 날아다니면서 전체 부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와, 저기 보이는 저건 뭐예요? 풍남지요, 풍남지.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 앞쪽에 보시는 게 정림사지 5층 석탑 있는 데고요.
열기구 투어 1시간이면 부여 완전 정복 가능하다고? 처음 봤는데 직접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땅에서는 안개 때문에 부여를 못 받고요. 위에서 본 부여는 좋더라고요. 잘 온 것 같아요. 관찰 카메라 역사상 가장 호사스러운 아침을 열었으니 먹방 클래스도 남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희 뭐 먹으러 가요? 오늘 저희가 먹어볼 음식은 비주얼 대박 맛집입니다. 오늘 밥까지 누누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빨리 가시죠. 가시죠. 야, 신난다. 부여의 대표적인 먹자 골목으로 간 요원들.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 들어서자 다들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구만. 응? 이 음식의 정체가 뭐예요? 매운 용궁 갈비찜이라고요. 갈비하고 동해바다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음식인데 문어가 꽃 같아요. 냄비를 꽉 채운 꽃문어 한 송이를 필두로 각종 해물에 소갈비까지 맛있는 건 죄다 모아놨네. 그야말로 역대급 비주얼. 너무 맛있어. 역시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 오징어 그리고 갈비. 일단 눈으로 느끼고 입으로 느끼니까 기쁨이 3배인 것 같아요. 부여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되는 비주얼 끝판왕. 부여 사람들 입맛 꽉 잡은 매운 해물 갈비찜. 그 맛의 비법을 파헤쳐보자. 문어가 진짜 엄청 크네요. 문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다시 봐도 압도적인 사이즈. 거의 제 얼굴만 하지 않아요? 오. 문어는 꽃 모양으로 칼집을 낼 거고요. 오징어는 칼집을 내서 돌돌 마를 거예요. 익으면은 돌돌돌 말리는 거죠. 해물 준비 끝났으면 이젠 소갈비 차례. 먹기 좋게 자른 소갈비를 간장물에 푹 삶아서 초벌한다고. 갈비를 보시면은 갈비가 뼈에서 한 번에 쏙 빠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손으로 들고 드실래요? 저희 이거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예, 드셔보세요. 우와, 역시 갈비는 손으로 먹어야 제 맛이에요. 맛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살이 도톰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갈비 매직쇼. 절찬 상영 중. 자, 본격 조리 타임. 냄비에 소갈비 깐 다음 3일 동안 숙성시킨 양념장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해물과 채소 군단 우르르 입장시켜 푹 삶아주면 요리 끝. 비주얼 먹방답게 플레이팅에도 순서 있어요. 팽이버섯 깔고 들어놓은 소갈비 위에 해물 올려요. 역시나 활용점정은 꽃문어. 맛의 빈틈이 전혀 안 보이는 매운 해물갈비찜 완성됐어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사장님, 근데 이 요리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박찬호 선수가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몸보신을 해드리는 요리를 만들까 해서 이것저것 갖다가 넣다 보니까 지금의 용궁 해물갈비집이 탄생한 거죠. 한때 단골들 사이에선 박찬호 갈비찜으로 통했답니다. 자, 스포츠 스타도 인정한 요리 우리도 한번 먹어봅시다. 저기요, 사장님, 먹팁 좀 알려주세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해물을 다 자르시고 갈비가 이렇게 뼈에서 쏙 분리가 되는데요. 갈비랑 같이 싸서 드시면 돼요. 우와. 아까 사장님이 해주신 대로 갈비에 문어를 먹어볼게요.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 갈비 그냥 입에서 없어지는데? 먹선배 3번 요원의 원픽은 문어. 갈비 올리고 깻잎 장아찌에 돌돌 말아서 먹으니 오, 진실의 미간이 솟아오르는구나. 지금 어디예요? 어디인 거예요?
지금 바닷속이에요, 바닷속. 용궁 있어요. 용궁 씨지. 네. 아우, 인어 아가씨 같아. 해산물이랑 고기랑 같이 있으니까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맛이 2배? 아니, 한 10배? 든든하게 배 채운 요원들이 선택한 산책 코스는 열기구에서 내려다봤던 궁남지. 백제시대에 만든 인공정원으로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무왕의 서동요 전설이 깃든 곳이에요. 와, 여기 진짜 여기 사진 꼭 찍어야겠다. 너무 예쁘다. 오늘 사진은 정말 원 없이 찍는다. 우와, 우와, 그네다. 우와. 선생님, 저 이거 타볼래요. 저 그네 잘 타요. 잠깐만. 내가 밀어줄게, 봐봐. 갑자기 나타나 그네를 밀어주는 부여 인심 훈훈합니다. 우와, 재밌어. 아빠가 딸 같은데. 자꾸 엉덩이로 내 머리 치면 안 되지. 저 내리고 싶어요, 아빠. 아빠. 바로 뺏어 타셨어. 바로 뺏어. 거기 풍경이 어떠세요? 좋아요. 뭐가 보이세요? 카메라가 보여요. 아버님,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일일 딸내미가 다시 일하러 간 곳은 궁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카페. 어디 보자. 입구부터 한옥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예스러운 분위기가 정겹다. 아주 정겨워. 와, 진짜 과거로 여행 온 것 같다. 우와.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나는데? 그야말로 여유로운 티타임.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들려는 찰나, 범상치 않은 레디 액션이 포착됐다. 뭘 그렇게 찍으시나 했더니 연꽃 아니에요. 도자기에서 피어난 한 송이 백년. 비주얼 여행의 후식은 우아한 연꽃차가 책임져요. 예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몸이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은은하면서 연꽃 향이 조금씩 나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연꽃차의 향기에 넋을 잃어갈 즈음. 너도 나도 한 입씩 베어 무는 간식 발견. 그 빵은 또 뭐래요? 연꽃빵이잖아. 연꽃이에요. 부여의 상징 연꽃. 궁남지의 연꽃. 연꽃을 쏙 빼닮은 고운 자태에 한 번, 팥으로 꽉 찬 속에 2번 반하는 부여의 명물 연꽃빵 되겠다. 꿈을 거릴 새 없이 주방 관찰 스타트. 올해로 15년째 직접 농사지은 연꽃과 연잎을 믹서에 넣고 2시간 동안 끓인 연잎물을 부어 골고루 갈아주세요. 이걸 밀가루 반죽에 잘 섞어준 다음 팥과 함께 제빵기에 넣고 굽기만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탄생하는 연꽃빵. 어머, 갓 구워서 그런지 더 맛있어 보여요. 이 연꽃빵 틀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이 고향은 옛날 1500년 전쯤 우리 초당 100대인들이 남겨준 문양이에요. 연꽃차에 들이는 공도 만만치 않아요. 돌돌만 연잎을 잘게 썬 다음 센 불에 골고루 덮어줘요. 지금 소진 상태이기 때문에 습도에 민감한 작업이라 건조한 날일수록 차의 완성도 올라간대요. 벌써 끝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 멀어요. 연잎을 덮을 때마다 차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 7번 덮어야 최고의 컨디션 자랑해요. 이 차를 마시면 연잎차고 이걸 우려서 또 연꽃을 띄우면 또 연꽃차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요원들이 맛볼 차례. 새벽에 딴 연꽃 봉오리 위에 향긋한 연잎차 가득 붓고
꽃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펼쳐주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연꽃차 완성. 자, 이제 연꽃차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이란 이런 걸까? 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이 꽃은 한 번도 안 핀 오늘 이 자리에서 연꽃차를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저희들을 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동이다. 그 감동 그대로 찻잔에 옮겨 담는 3번 요원. 지금 다 흘리시는데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말과 달리 연꽃차 원샷하는 여전한 먹 스타일. 맛이 어때? 힐링 그 자체예요, 진짜. 약간 숲속에 있는 느낌? 그런가 하면 탄수화물부터 찾는 1번 요원. 팥이 엄청 많아. 단 거 먹어주고 깔끔하죠. 내려 다 주면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예쁜 카페에 와가지고 꽃으로 만든 차랑 꽃으로 만든 빵을 먹으니까 정말 마음이 꽃밭에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부지런히 달려온 당신께 여유로움을 선물하고 싶다면 부여 어떠세요?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잡으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바닷속에 보물이 있다. 수심 20m를 넘나드는 그들만의 보물 찾기. 목숨을 건 유물 발굴 대작전. 이게 바다에서 건져온 보물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 수중문화재 발굴 어벤져스 파이팅!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바로 전라남도 진도. 망망대해에서 열일하는 드론요원에게 포착된 배 한 척이 있었으니 국내 하나뿐인 수중문화재 발굴 인양선 누리안호. 그 시각 배 위에선 바다의 시선 집중. 서둘러 끌어당기는 줄 끝에선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 아니 벌써 뭐 저 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 기나긴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잠수부? 어떻게 결과가 좀 있나요? 이게 이제 보물이라면 보물인데요. 이게 지금 고려 청자들인데 고려 청자들이 지금 다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 발굴하고 있는 노경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서 한 15년 차 정도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리안호라고 하는 배는 아시아 최초의 수중문화재 발굴 전용 인양선이고요. 저희들 여기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기 위해 45년간 이어진 수중 고고학. 잠수는 물론 발굴과 보관까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임무예요. 끊임없이 유물이 나오고 있다는 진도 해역.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도자기 파편이라는데 센 조리와 소용돌이 치는 물살 때문에 수장됐던 그릇이 이동하면서 깨지기 쉽기 때문. 저기도 접시가 나왔네. 이게 지금 고려 창자 접시인데요. 지금 이 일대에서는 이런 양질의 청자들이 다량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다는 고려 청자가 자주 등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진도가 위치적으로 강진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강진에서 만들어진 이런 고급 창자들이 당시의 수도인 개경으로 이동하기 위한 루트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덕에 발굴 유물의 80%가 고려 청자란다. 7일차 조사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B8구역 완료했고요. 어민의 제보나 고문헌을 통해 수중문화재 매장지가 특정되면 철저한 예비 조사는 필수. 언제 위험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물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굴을 하려면 그리드 작업이 선행된다. 조사 구역을 격자 모양으로 구분해 한 칸씩 도장 깨기를 해나간다고. 그런가 하면 물에 들어가기 전 잠수복 입는 것도 만만치 않다. 부력을 낮추기 위해 납을 장착한 하네스와 보기만 해도 복잡하게 생긴 헬멧은 혼자선 절대 못 입는다고. 키로 정도 되는 거예요? 헬멧 포함하면은 전체 무게는 아마 한 40kg 정도 될 것 같아요. 40kg요? 예. 장비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헬멧. 이거는 그 밴드 마스크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그 다이버 입장에서는 얼굴 전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숨을 쉬면서 또 대화도 통제실하고 서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장비입니다. 첨단 잠수복 입으니 흡사 히어로 같아요. 무한산소 공급기에 위치 추적기까지 아이언맨 부럽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 잠수는 2인 1조가 기본. 입수와 동시에 시야가 탁해지지만 걱정일랑 고이 접어두자. 그리드에 맞춰 배와 발굴 구역을 연결한 줄을 잡고 이동하면 수심 20m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단다. 밧줄 내비게이션 따라 해저에 도착하면 라이트를 켜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두껍게 쌓인 진흙을 걷어내는 재토 작업.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수장된 유물 대부분이 진흙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란다. 고요한 바다를 깨우는 보물찾기 어벤져스의 거친 숨소리. 배에서 공기가 공급되지만 안전을 위해 잠수는 한 번에 80분 넘기지 않는 것이 철칙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넘버 2 쪽 그 제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1m 20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토 깊이가 1m가량 된다고요? 1m 20 정도 됩니다. 아, 1m 20cm 정도 되는군요. 발굴 상황과 다이버의 안전을 동시에 체크한다.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보다 훨씬 더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 바다 여기 진도에서 하는 이유도 있겠네요. 이 진도 현장과 같은 경우인데요. 도굴범이 검거되는 경우입니다. 현저에 묻혀있는 보물급 문화재를 도굴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도굴범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고려 청자가 수중문화재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확인되자 2012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고. 지금부터 다이버 모니터 주목해요. 예, 넘버 1 공개. 지금 북쪽 방향 서치하는 중에 다른 유물 발견됩니다. 물속에서 진흙과의 사투를 벌인 지 30분가량 지났을까? 제토장비를 통해 손끝으로 전달되는 묵직한 기운. 침착하게 진흙을 마저 걷어내자 유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북쪽 방향 서치하는 중에 다른 유물 발견됩니다. 목표물 확인되면 수작업으로 보다 섬세하게 진흙을 제거해야 유물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드디어 잠들어 있던 도자기가 깨어나는 순간, 어우 눈부셔. 하지만 섣불리 잡아당기는 건 금물.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해야 한다.
드디어 진흙 밖으로 나온 유물을 나란히 묻혀있던 파편과 맞춰보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네. 찾았다, 내 반쪽. 진도 해저에선 원삼국시대 토기부터 조선시대 유물까지 무려 2000년을 아우르는 보물이 출수되고 있다고. 올해만 해도 벌써 8차에 걸쳐 발굴이 진행 중이란다. 니마 어서 빨리 올라와서 보여줘요. 안전하게 복귀한 우리의 다이버들. 호호, 한눈에 봐도 묵직한 채집망 속에 뭐가 들었을까? 자, 진품 명품 유물 감별 들어갑니다. 수중문화재는 물속이란 특수한 환경 덕분에 육상에 비해 원형 보존 가능성이 높다는데 작지만 알차 보이는 이 녀석이 궁금하다. 이런 거는 이렇게 단일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마성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로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면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뭐 약간 그런 잔이라고 해서 이거를 마상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국화가 이렇게 상감이 돼 있습니다. 오, 영롱하다, 영롱해. 모든 문화재는 이제 발굴이 되는 이제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가치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양 입구의 차이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지고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금속인 건 확실한데. 금속이요? 예, 금속입니다. 이런 뭐 금속으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그런 용기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쟁 유물들 총통도 청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금속 유물들도 상당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 전쟁 유물이 발굴되는 결정적 이유. 여기가 위치적으로 그 명량해전이 발발했었던 그 울돌목과 직선거리가 약 4km 정도 되는데요. 전쟁 유물이 3가지 종류가 확인이 됐는데, 첫 번째는 소소승자 총통이라고 하는 그 개인 화기가 석점이 발견이 됐고요. 돌포탄도 확인이 됐었고, 쇠뇌라고 하는 그런 석궁과 유사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의 그 방아쇠 부분이 확인이 된 바가 있어서 이 진도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전쟁 유물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발견될 여지가 높고요. 출수된 유물은 자기, 나무, 금속 등 그 성질에 따라 달리 보관한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굴한 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태안 대섬 발굴 같은 경우는 그 두꺼비형 벼루가 출수가 됐었는데요. 그 유물 같은 경우는 보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고요. 2010년도에 발굴했었던 태안 마도 2호선이라고 하는 유적에서는 그 매병 2점이 그 축찰과 함께 세트로 발굴이 됐었는데, 그 2점 또한 보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참여했던 유적에서 보물이 석점이나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뜻깊고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출항할 때마다 열흘씩 이어지는 고된 작업. 수중 고고학은 육상 고고학보다 많은 체력이 요구된다.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단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목숨을 위협하는 잠수병과의 싸움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가장 좋은 유적지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발굴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점이거든요. 남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크고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차고 넘치네. 문화재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문화재 관련 학과에 그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뭐 수중 발굴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춘 거고요. 또 한 가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수중고고학은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 능력이 필수적이겠죠. 오후 5시 모든 업무를 마친 조사 단원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 선생님, 네. 식당에서 혼자 뭐 하고 계세요? 애기 밥 먹었다고 그래서 영화도 한번 하려고요.
그리운 가족들의 얼굴은 산삼 한 뿌리보다 든든한 보양식. 보기만 해도 호랑이 기운 솟구쳐요. 아빠 사랑해. 와이프 목소리, 애기 모습. 사랑해요. 이게 한마디에 또 피로가 싹 가시죠. 정신없던 하루해가 저물고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또 어떤 보물들이 우리를 기다릴까 했더니 아니 이건 돌 아니에요? 이걸 왜 주워왔대? 한 흔적이 당시에 이 위에서 불을 지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배들은 나무로 만든 목건들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발을 바로 불을 지펴버리면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돌 하나로 그 옛날 선원들의 생활상까지 유추하는 능력자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공백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 좋은 거 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저께 꿈에 좋은 꿈을 꿔갖고 오늘 좀 심상치 않네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오겠습니다. 정말 멋져.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제가 적어도 현직에 있는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책 한 페이지가 바뀔 수 있다라면 그것 이상의 희열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중 발굴할 거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수중 발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성과들 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단.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해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부여 정림사지에 빛의 축제, 미디어 아트 축제를 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우와. 하나, 둘, 셋. 이거 돌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진짜요? 저 소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원 빌었어요. 저희 관찰 카메라가 10년? 아니 100년 동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